더 좋은 방송과 더 풍부한 콘텐츠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입니다. 여러분, 인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도에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전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요. 이 관광객들 중에는 경상북도 청도군 의원들과 군위군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지마할이 있는 인도 아그라시를 방문한 청도군 의원들과 군위군 의원들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 내용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 영동군 의원들도 인도 아그라시를 다녀오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용이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의 총평 부분입니다. 인도는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소지품 휴대 제한을 하고 매연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먼 거리에 지어야 한다. 이 두 문장 배우려고 인도까지 다녀오셔야만 했습니까? 거기서 무슨 의원 정모라도 하신 겁니까? 지방의원 해외 연수 세금 판다가 찢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 이상석입니다. 이번에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욕을 쳐드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연수죠. 해외 연수와 관련돼서는 사실 선진지 문물을 익히고 와서 지방자치의 접목에서 자치를 발전시켰다. 개뿔 맨날 놀러나 다녀가서 욕을 30년 동안 쳐듬고 있으면서 하나도 대책을 안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욕을 쳐드실 것 같아요. 작년 지방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7월 1일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될지 안 될지도 모를 의원들이 상반기 동안에 해외 연수를 가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죠. 연수가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요? 취지는 좋은데 그것은 연수가 목적에 따라서 정리하고 공부하고 협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행사에게 일괄로 의탁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의회는 사실 감시와 견제 그리고 각종 조례를 통한 지역민들을 보호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데 지들이 연수 가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완전히 멍청이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가기 전에 사실은 사전 심의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20여 년 전에 전남 모 지역에서 지방의회가 연수를 갔습니다. 영국을 갔는데 같이 간 지방언론 기자가 버버리 자켓을 안 사준다고 와서 삐져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의장이 날아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전심의를 받게 만들고 외부인이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 사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 한 번도 그것이 보완돼서 발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방의회 해외 연수를 보시려면 뭘 봐야 될 것인가? 기본은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움직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는 게 항공료, 또 하나 숙박료입니다. 숙박료는 1인실이냐 2인실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항공료도 사전에 티켓팅을 해놓은 것들은 가격이 엄청 쌉니다. 목전에 닥쳐서 가져가는 건 되게 비싸죠.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갔다 와서 사실은 따라간 사무처 공무원들, 사무국 공무원들도 보고서를 쓰게 만드는 게 방법이고 의원들은 개별적 브리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후 보완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세계 일주를 하다 부족해서 유럽을 가고 싶은데 책정된 금액은 적다 보니까 몰아서 반반씩 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일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을 모아서 가는 것들이 실질적이다라고 한다면, 돈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인상해서 구체성을 띄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녀와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책으로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실명제, 정책 제안에 관련돼서도 의원들의 이름 속에서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기 전에 사전 심의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사전 심의는 구성과 운영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 시민사회들도 직업이 의원인 인간들이 있어요. 관변에서 얼쩡거리다가 필요하면 의원에 가서 다 손들어주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이런 그 양아치 새끼들이 세버렸는데, 적어도 학식이보다는 기본을 갖춘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구성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의회가 의원들이 당연히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설명할 때 필요할 때만 와서 의원이 설명을 하고 취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퇴장하고 나면 민간인들로 전체적으로 이뤄서 그 부분 심사하고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겠죠. 학식 있고 괜찮은 민간인들로 시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학식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쳐놨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 집불도 영역 달라고 하고 개 나발을 하고 자빠지는 그 교수들은 필요 없고, 실제적으로 상식이 있는 상식적인 젊은이들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저 같은 상식적인 젊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갔다 와서 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실제로 갔다 와서 했던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제시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책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빠져 있다면 정책은 따로, 관광 따로, 이렇게 연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로 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꼭 관광을 갈 때, 해외 연수 갈 때 이렇게 떼지어서 가는 건가요? 기록인가요? 기록이요. 사실은 돈토록거리는 일이죠. 그래서 예천군 같이 노래방 가자 그래서 주먹으로 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독으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혼자 갈 수 있는 연수들도 장려되고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네. 감사합니다.